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빅매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양팀의 배당을 한번 살펴보면 도박사들은 맨시티의 승리 배당을 1.95 배당, 그리고 토트넘의 승리 배당을 3.4 배당으로 보면서 이번 경기 맨시티가 이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기력을 보면 맨시티가 썩 좋지 않았는데요. 토트넘은 여기 두 개가 컵 대회에서는 2연패를 하면서 탈락하고 말았지만 리그에서는 3연승을 달리면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맨시티 같은 경우는 홈에서 뉴캐슬을 박살내면서 반등하나 싶었지만 레알에게 박살나 버렸고, 그리고 리그에서 리버풀에게 박살나 버리면서 강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와 토트넘의 이번 시즌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강팀, 강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맨시티를 두 번 만나서 다 박살나버린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팀에서 19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홀란드가 이번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 킬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맨시티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지난 경기에서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충격적인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보로, 그레이, 단소, 오도기 보백, 벨발 벤타크루, 메디슨 3 미들, 존슨, 마티스텔, 오도베르의 4-3-3으로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클루세스키가 벤치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로파 리그 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번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 없이 맨시티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이번 라인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하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과 셉세비가 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면서 유로파리그 우승 가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근데 글쎄 어쨌든 손흥민과 셉세비는 입스위치 경기에 휴식을 취해야 됐어. 근데 맨시티와 경기에서 셉세비와 소니를 쉬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번 경기는 조금 로테이션 돌리는 건 아깝다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또 다른 팬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맨시티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일단 벤치 대기 하는 거지 하면서 어이없어 하는 팬도 있었고요. 최근에 셉세비가 너무 피곤해서 지쳐버렸답니다. 스펜스에게도 휴식을 주었네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소니와 셉세비는 후반전에 들어와서 맨시티 수비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저는 이런 로테이션을 지지합니다. 셉세비는 마지막 두 경기에서 매우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손흥민 그리고 셉세비, 스펜스가 최근에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한 것은 맞다 아니다 하면서 경기 전부터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일단 존슨과 오도베르가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존슨이 오른쪽 측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척 하다가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오도베르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일단 오도베르가 공을 질질 끌면서 맨시티 수비에게 막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와 차원이 다른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도베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7분 오도베르가 수비에서 실책을 하면서 토트넘이 골을 먹을 뻔했습니다. 공간으로 들어가는 맨시티였고 오도베르는 따라가지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크로스를 홀란드가 슈팅을 때렸는데 다행히도 키퍼 정면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일단 실점을 하지 않은 토트넘이었는데, 확실히 오도베르는 일단은 수비적으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분 토트넘의 수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로 쪽이 뚫려버린 토트넘이었고, 도쿠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홀란드에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홀란드가 이 공을 침착하게 받아먹으면서 12분 1-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정말 이렇게 빠르게 선제 실점하는 토트넘의 경기력은 너무 쓰레기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그런지 더 안 좋아 보이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실점하자 스카이 스포츠의 피터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맨시티가 공격에 나서서 토트넘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토트넘이 너무 쉽게 뚫렸다, 그래서 홀란드가 골을 넣었다 라면서 토트넘의 수비력은 너무 어이가 없었다라고 비판하는 피터 스미스였습니다. 그리고 19분 메디슨이 이번에는 존슨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존슨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일단 이 공이 너무 길어버리면서 전혀 위협적인 장면이 되지 못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자 메디슨과 존슨의 연계가 나왔지만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몸을 푸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 표정을 보면 아, 나 오늘 휴식 부여받았잖아. 근데 내가 굳이 몸을 풀어야 돼? 이런 듯한 표정을 보이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전반부터 몸을 푸는 이 장면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기껏 휴식을 부여받았는데 토트넘 선수들의 퀄리티가 너무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몸을 푸는 장면이 포착이 되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손흥민이 코너에서 몸을 풀자 지금까지 가장 큰 환호가 터졌다. 토트넘은 다시 원하는 것을 모두 잡았는데 비카리오가 도쿠를 잘 막아냈다 라면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몸을 푸는 모습이 포착이 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이 난리가 났다 라고 반응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의 경기력이 얼마나 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피터 스미스는 또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맨시티가 페이스를 잡고 있다. 홈팬들은 토트넘이 뒤에서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고 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코멘트하는 스카이 스포츠의 피터 스미스였습니다. 그리고 26분 이번에는 존슨 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벤탄쿠르였는데 일단 존슨 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지만 너무 길어버리면서 키퍼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이게 벤탄쿠르의 패스가 조금 길었을 수도 있고 존슨이 반응 속도가 느리면서 잡혔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장면이 뭐냐면은 존슨 이 녀석은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떠 먹여주는 2번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없자 지금 존슨은 전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 대신 나온 오도베르는 왼쪽 측면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일단 존슨을 살리는 엔제 감독의 전술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홀란드의 회심의 슈팅이 나온 것을 비카리오가 간신히 막아내면서 2대 0으로 벌어지는 것을 막은 비카리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34분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원샷으로 잡아주는 현지 중계진이었는데 그만큼 현지 중계진도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 쓰레기 같다, 손흥민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3분 오도베르는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였다면 지금 우도기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간 패스를 넣어주었을 겁니다. 근데 오도베르는 우도기가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끼로 삼았습니다. 공을 접고 이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오도베르였는데 오도베르의 패스는 여기 있는 베리발에게 패스를 주었고 베리발은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존슨은 그 공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 슈팅을 때려버리면서 수비 맞고 공격 찬스가 무산이 되어버렸는데 오더베르의 클래스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경험이 얼마나 부족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어이없는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토트넘이 1대 0으로 끌려갔고 전반 통계를 보면 양팀 점유율 각각 50%씩 먹고 맨시티가 슈팅 7개, 유효 슈팅 4개 날렸고 토트넘은 슈팅 2개밖에 날리지 못했는데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온 슈팅이었습니다. 그만큼 온필드에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토트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손흥민 선수가 없자 예상 골값이 0.09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전혀 골을 넣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토트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없자 존슨과 마티스 텔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존슨은 6.1점으로 최악 평점, 마티스 텔은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라고 영국 매체가 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마티스 텔이 손흥민 선수 대체자라고요? 어이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마티스 텔이었고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키패스 스탯을 보면 일단 포로가 키패스 한번, 존슨이 키패스 메디슨이 키패스 한번 뿌려주면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없자 아무것도 공격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토트넘의 전반 스탯이었는데 어차피 손흥민 선수 나오지 말고 토트넘이 후반전에도 계속 발렸으면 하는 이번 전반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전반과 같이 못하는 토트넘이었고 51분 셉세비도 몸을 푸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분 포로의 크로스가 반대편 오도베르에게 들어간 것을 오도베르가 슈팅을 때렸지만 날려먹고 말았고 엔제 감독과 코치가 이걸 못 넣는다고 라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결국 풀리지 않자 손흥민, 셉세비, 스펜스 에이스 3인방을 준비시키는 벤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65분 마티스텔은 키퍼와 1대1 찬스에서 골을 넣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65분 손흥민, 셉세비, 스펜스, 사르를 투입하고 오도베르텔, 벤탕, 우도기를 빼는 토트넘이었는데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68분 손흥민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스펜스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주었고 스펜스는 중앙에 사르에게 패스, 사르가 슈팅을 때렸는데 살짝 빗나갔는데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교체 투입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토트넘이었지만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손흥민, 셉세비, 스펜스, 에이스 3인방을 빼면서 사실상 유로파리그 올인을 선언한 토트넘이기도 했고 4위 싸움을 하는 맨시티의 동기부여가 더 강하다 보니 맨시티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이렇게 리그보다 유로파에 집중하는 토트넘이 유로파 우승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